스케치업의 장점은 장점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스케치업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3D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자, 얘는 면에다가 재질을 입히는 게 가능해요. 근데 다른 3D 프로그램은 면에다 재질을 입히려면 되게 불편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스케치업은 걔가 되게 용이해요. 일체 전체에다가도 재질을 입힐 수 있지만, 자, 내가 원하는 일부분 면에다가만 재질을 입히는 것도 상당히 용이해요. 스케치업은. 그래서 자, 재질 입히는 것들도 조금 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 면으로 생긴 물체들이 있죠. 두께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두께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는 재질 표현을 할 때, 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면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는 재질을 못 입혀요. 자, 재질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면이 존재하는 것에만 재질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없더라도 이렇게 면으로만 되어 있어도 재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두께가 없고 면도 없고 이렇게 선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재질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 페인트통 이렇게 엎질르는 것 같은 모양. 페인트통을 이렇게 약간 기울여 놓은 것 같은 모양인데, 자, 명령어는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페인트통으로 들이부어서 표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물체나 이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 요 페인트 버킷 명령을 실행하면 자, 여기 뭔가가 이렇게 떠요. 오른쪽에 명령어를 실행하면 자, 만약에 아무것도 안 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머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펼쳐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뜨시는 분들. 그럼 뭔가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가. 자,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글씨가 쭉 써 있고 화살표가 있어요. 자,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 자, 뭔가가 많이 나오죠. 종류들이 나와요. 종류들이. 대충 어떤 스타일의 재질들이 들어있는지 종류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마우스를 원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해 주시면 지금 선택했던 게 여기 재질이 적용이 돼요. 자, 또 다른 거 선택하고 클릭. 자, 다른 거 선택하고 자, 여기서 지금 현재는 얘를 선택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선택되어 있는 거 얘예요. 나머지들은 선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페인트통 툴을 이용해서 이 마우스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또 다른 거,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재질을 적용시키는 제일 첫 번째 방법. 페인트 버킷이라는 명령어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자, 물체를 클릭해 주면 돼요. 단순하게. 그게 제일 쉬운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두께가 없는 물체나 두께가 있는 물체나 선택을 했을 때 자, 전체적으로 다 재질이 표현이 돼요. 두께가 있는 것들도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게 재질이 적용이 돼요. 자, 얘는 두께가 없으니까 면에만 재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나는 유기면, 자, 유기면, 자, 요 면에다가 재질을 다른 걸 주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자, 지금 보셨다시피, 자, 선택 다 풀었어요. 페인트 버킷 툴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형태의 저기 뭐야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 내가 여기에 재질을 다른 걸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 그 물체의 재질은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여기에만 재질을 넣겠다 그러면 자이 면만 선택하세요. 자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재질 그러니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나가서 클릭해 주시면 그 선택한 부분에만 재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면이 있을 때 선택한 부분에만 재질을 적용시키는 방법. 면을 선택하고 거기에만 재질을 적용시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다음에 여기 면, 자, 여기 면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요 면은 이물체, 요 면은 이물체, 요 면은 이물체에 지금 붙어 있는 면들이에요.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선택을 한꺼번에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 재질을 요 선택한 면에 넣겠다. 자,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두 번째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재질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원하는 부위만 선택을 하세요.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원하는 부위만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부위에만 재질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선택 안 했는데도 그냥 전체가 아닌데 선택을 안 했는데도 전체가 안 되니까 또 재질을 하나 아무거나 눈에 띄는 거 그럼 무늬 하고 클릭 잠깐만. 그러면 아, 유 자, 다시 봅시다. 얘가 다른 사람들은 한꺼번에 적용이 되죠? 적용 안 돼요?
자, 지금, 잠깐만,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얘를, 재질을 선택하고 적용하면, 자, 이렇게 하나씩만 적용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얘가 왜 그러냐 하면, 자, 얘가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무브를 할 때, 자, 무브를 할 때, 물체를 선택하고 무브를 하면 그냥 이동이 되죠. 근데 자 내가 무브를 하다 실수로 컨트롤 키를 눌러버렸어. 근데 몰랐어. 그럼 무브가 아니라 뭐가 돼요? 복사가 되죠. 그러니까 재질을 입히는데도 아무것도 키보드를 안 누르고 아무것도 키보드를 안 누른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면 내가 선택한 부위에만 재질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재질을 입히면 면이 많이 있더라도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무언가 키보드가 하나 눌리면 이거 자 이렇게 아이콘 밑에 이런 뭐 표시가 나와요. 근데 이런 표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다른 모양으로 나올 때 뭐가 나오면은 무언가 키가 눌렸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뭔가 키가 눌리면 이제 다른 게 적용이 돼서 자 재질을 입히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이 상태에서 페인트 버킷을 눌렀을 때, 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는 그냥 내가 클릭해서 선택한 부분에 재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물체 전체에 내가 재질을 입히고 싶다. 전체에다가. 자, 그랬을 경우에는 방법은 전체 다 선택하고 재질을 입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원하는 물체 다 선택하고. 자, 근데 선택을 하지 않고서 재질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똑같아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럼 모양이 뭐가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해주면 전체가 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땐 전체가 들어가요. 똑같이. 근데 기능은 달라요. Shift 눌렀을 때와 컨트롤 눌렀을 때. 자, 이제 차이점은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Shift를 누르나 컨트롤을 누르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세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이 재질을 여기다 전체에다 입히겠다. 그럼 첫 번째 방법. 자, 물체를 다 선택하고 재질을 입히는 방법이 있대. 물체를 다 선택하고 재질을 입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재질을 갖다가 입히는데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면 전체가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자, 재질을 입히는데 컨트롤 키가 아니라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해도 다 들어가요.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 있을 당시에만. 그러니까
전체 재질을 입힐 땐 이렇게 입히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유기면, 자, 유기면을 선택하고 자, 이 상태에서는 뭐가 돼요? 자, 선택한 면에만 재질이 들어간다고 했죠? 자, 떨어져 있더라도 재질을 입히면 자,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면 여기만 재질이 들어가요. 그냥 재질 하나씩 넣는 것처럼. 자, 근데 지금 선택이 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재질을 적용시키면 뭔가 이상해지죠? 자, 적용시키는 재질이 사라졌어요. 자, 이번엔 Shift 키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재질을 입혀볼게요. 이런 식으로. 재질이 적용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나 Shift 키를 누르고 다른 걸 적용시키려고 선택을 하면 자, 기존에 재질 적용됐던 것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로 내가 재질을 입히면 자,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하고 어, 여기, 여기, 여기. 이번에는 자, 얘는 다 같은 방향이고 자, 이번에는 이쪽, 위쪽, 아래쪽 다른 방향을 해서 자, 여기다가도 다른 재질을 하나 줘볼게요. 뭘 줘볼까? 뭐 이런 모양을 줘봤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 재질을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자,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재질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뭔가를 볼게요. 자, 내가 요 재질을 쓸 거예요, 이번엔. 요 재질을 쓸 건데, 요 상태에서 아무것도 물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다 재질을 입혀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만 들어가요.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기다 입혀볼게요. 얘가, 잠깐만. 요거를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적용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지금 얘는 여기 재질 따로, 그 다음에 요 둘레는 재질이 똑같고, 자, 요 뒤에 재질이 틀려요. 재질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물체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재질이 적용시킨 상태에서 다른 재질로 바꿔서 적용하고자 할 때, 자, 그때는, 자, 원하는 재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냥 선택을 하면,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그냥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부위에만 재질이 들어가요. 선택한 부위에만. 처음에 그냥 물체에 재질 적용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그냥 여기다가 재질을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니까 이 상태에서 자, 재질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이 재질을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선택한 재질과 같은 재질을 갖고 있는 부위에는 지금 내가 지정한 재질이 적용돼요. 똑같이. 전체 중에서. 이렇게.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윗면하고 이 앞면 빼고 나머지가 다 똑같은 재질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재질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주면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같은 재질로 있던 부분에 동일하게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컨트롤 키가 아니라 자,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할 거예요. Shift 키를 눌렀을 경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렇게 둘러서 자, 이렇게 둘러서 똑같은 재질이었죠? 근데 이 재질이 여기도 있어요. 이 물체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근데 컨트롤 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여기에만 재질이 적용이 됐어요. 같은 재질로 있는 거. 자, 근데 Shift 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런 재질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자, 적용을 하면 여기도 재질이 들어가요. Shift 키를 누르면 물체가 떨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 있는 물체에는 재질이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는 내가 선택한 물체와 같이 있는 면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자, 여기서 애매한 게, 내가, 자, 다른 이런 재질을 넣어볼 거예요. 넣어볼 건데, 자, 아무것도 적용 안 시킨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거나 시프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자,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이 상태에서, 자, 시프트 키를 한번 더 눌러. 자,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면 아이콘 밑에 모양이 또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재질을 적용시켜 보면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얘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 볼까? 쓸데없이 이상한 시프트 키 컨트롤 키가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원래는 이게 이 의미상으로는 자 시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 자, 여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면에 재질이 적용된다는 건데, 솔직히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면 아무것도 재질이 안 들어갈 때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 누를 필요는 없어요. 두 개 다를. 근데 스케치업 스케치업 만든 회사 매뉴얼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굳이 그렇게 넣으실 필요가 없는데, 자, 일단 좀 애매하게 쓸데없는 메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것도 나는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그냥 제일 원초적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부분 선택하시고 재질을 넣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헷갈리시면. 이거를 컨트롤 키가 뭐고 시프트 키가 뭐고 그걸 굳이 그냥 기억하시고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재질을 넣는 방법.
자, 정리를 보면 그냥 물체의 재질을 낼 때는 페인트 버킷 명령어로 재질을 선택해서 이 재질을 적용시키면 돼요. 전체 다 해놓고 싶다 그러면 물체 전체 다 선택하고 넣든 컨트롤 키 넣든 시프트 키 누르고 넣든 넣어주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질이 적용된 상태에서 시프트 키와 컨트롤 키를 적용되는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페인트 버킷 툴을 누르면 나오는 여기 부분. 자, 여기 메뉴를 좀 볼게요. 이제 메뉴를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 여기 김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자, 요 집 모양의 아이콘. 자, 얘를 눌러볼게요. 요거를 누르면, 자, 여기가 인 모델이라고 바뀌어요. 요 집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 인 모델이라고 바뀌는데, 자, 여기는 인 모델이란 것은 뭐냐? 현재, 여기서 내가 작업하는 이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사용했던 재질들을 표현해 줍니다. 사용하고 있고 사용했던 두 가지예요. 자, 그럼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사용했던 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이 그림에 보면, 자, 여기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나오는 거는 현재 내가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질. 그다음에 자, 요거는 삼각형 표시가 없어요. 자, 얘는 전에 썼었는데 재질을 바꿔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재질, 즉 사용했던 재질. 자, 요거 모양의 재질을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저기다가 저기 부분이 어디 있냐?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다가 재질을 줄 건데, 자, 요 재질을 여기다 줄게요. 자, 클릭 해주면, 얘 어딘가 또 쓰고 있나 본데? 아, 이쪽도 쓰고 있구나. 클릭 해주면, 자, 이제 요 재질 쓰는 부분에다 다 다른 재질을 넣어주니까 얘가 사용 안 한 재질로 바뀌어버리죠. 삼각형 표시가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현재 사용했던 또는 사용하는 재질들을 표현하는 게 인 모델. 그리고 자, 여기 화살표 모양 주면 자, 여기도 메뉴가 하나 뜨는데 자, 이렇게 메뉴가 하나 떠요. 왜안 먹어? 또 없어졌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뭐 딱히 볼 거 없고 여기만 봐도 돼요. 자, 스몰 텀블런스 미디엄 라지에서 요 스몰 미디엄 라지는 자, 얘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를 지금 라지로 돼 있는데 얘를 미디엄으로 하면 작아지고 자, 얘를 스몰로 하면 더 작아지고 자, 여기서 미리 보기 되는 거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 모델에 있는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뭔가가 많이 떠요. 자, 여기서 여기 머터리얼. 자, 요 머터리얼이란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머터리얼한 부분을 선택해 보면 자, 이렇게 폴더가 하나 떠요. 자, 얘는 뭐냐면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질들의 종류예요. 걔를 이렇게 그룹식으로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폴더 있고 여기 이름이 있는데 자, 요 이름들은 자, 여기 있는 이름하고 같아요. 3D 프린터 요거 요게 다 그 폴더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가서 재질을 찾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카테고리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재질이. 자, 재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요걸 선택을 하면 자, 요거에 재질 이름이 자, 요거를 이제 물체한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게 적용이 되죠. 자, 요게 재질의 이름이에요. 텍스트 라인 리브스 그린이라는 텍스트 재질 이름이에요. 자, 요거는 스케치업에서 정한 이름이고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건데 자, 조기의 이름을 내가 바꾸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보기 쉽고 내가 표현하기 편한 방법으로 바꾸셔도 돼요, 이름을. 자, 얘를 만약에 뭐 그냥 자, 그린 페이스 하고 자, 엔터 해주면 자, 요거의 이름을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요만할 때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가 캐드도 어때요? 해치나 그런 걸 했을 경우 물체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얘는 거의 안 보여요. 자, 이유가 이제 거의 안 보이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를 수정해야겠죠. 여기 적용시킨 재질을. 그래서, 자, 여기 에디트라는 것이 있어요. 에디트. 자, 요 에디트라는 곳에 가면, 자, 이렇게 이제 창이 떴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지금 이름은 저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색깔을 표현하는 곳이 나와요. 색깔을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자, 자, 이 스케치업은 되게 특이한 게, 자, 요 이미지를 내가 색깔만 바꿔서 쓰고 싶다. 똑같이 다 똑같은데, 색깔만 파란색으로 쓰고 싶다. 그럼 얘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똑같은 무늬 모양의 똑같은 형태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해. 포토샵에서 색상 변환시키는 것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조절해 뭐 이런 색깔도 되고, 이런 색깔도 되고, 이런 색깔도 되고, 마음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이거를 처음 하는 거라서, 자, 막 바꾸다 보니까
원래 처음 거가 어떤 건지 헷갈려. 그리고 처음 거가 제일 또 괜찮아 보여, 갑자기. 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마구잡이로 막 바꿨어. 자, 이랬을 경우. 다시 얘를 처음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다. 처음의 색깔. 그러면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이 이미지를 처음 갖고 왔을 때의 재질 색상이에요. 요게. 자, 요걸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처음 색상으로 돼요.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서 다시 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텍스처라고 그러고 이미지 불러오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림을 불러오는 것이 있는데, 자, 얘는 스케치업에서 지정한 어떤 그림을 불러다 쓴 거라서 경로가 아마 스케치업 어딘가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재질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재질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요거 자, 요게 자, 요 재질 이미지의 기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의 크기. 그리고 지금 얘가 자 381에 381로 하니까 요만해져요. 자, 나는 얘를 자, 공 하나 붙여서 10배 키우겠다. 그러면 10배 키우겠다. 그럼 이게 잘 보이죠. 그 표현 사이즈를 얼마만큼 크기로 표현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 에디터에서 많이 쓰게 될 거는 얘예요. 얘하고 요 색깔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색깔보다도 크기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요 오파시티라는 거는 포토샵에도 오파시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오파시티가 뭔 뜻일까요? 오파시티가 뭔 뜻이에요? 자, 포토샵을 공부하시는 사람의 90% 이상이 오파시티가 뭐냐 그러면 투명도라고 그래요. 아니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닌데 자 오파시티라는 그 영어를 뜻을 찾아보면 투명도란 뜻이 없어요. 오파시티에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란 뜻이에요. 불투명도. 근데 의미상 맞잖아요. 100% 불투명하면 0% 투명하다는 얘기야. 근데 50% 불투명하다는 거는 50%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공부할 때 그냥 오파시티는 투명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걔의 원래 뜻은 투명도가 아니에요. 불투명도예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느리고 줄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스케치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자, 뭐 이런 거 입혀주고 이 상태에서 에디트 가면 여기 오파시티가 있어요. 자,
오파시티가 100이에요. 그러면 100% 불투명하니까 0% 투명하다는 얘기지. 자, 50%만 불투명하게 해보면 50%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투명한 정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얘가 투명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투명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오파시티라는 옵션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안 한 옵션 두 가지. 여기. 자, 요거하고 봅시다. 자, 이상한 모양이 플러스 써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스포이드 모양이 있어요. 자, 얘를 그룹을 잡아놓고 여기다가 푸시플로 이렇게 줬는데 자, 이 상태에서 머터리얼이란 거를 다시 가서 자, 여기서 내가 뭐 우드 자, 나무 문양을 자, 얘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딴 거를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재질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 두 개씩. 자,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재질은 얘예요. 근데 나는 이 재질 또는 여기에서 사용했던 재질을 내가 수정을 하고 싶어졌어. 아니면 다시 쓰고 싶어졌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프런트에 가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자, 지금처럼 몇 개가 없으면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실내 공간을 만들고 뭘 만들어서 재질을 막 입히고 했어. 그러다 보면 이 재질이 아쉽게도 내가 사용한 재질만 나오는 거면 몇 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재질을 이거 넣어보고 저거 넣어보고 막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해서 재질 표현을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사용한 재질보다 사용했던 재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종류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 다른 데서 작업한 거, 다른 사람이 작업한 파일을 내가 불러다가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그 모델링 할 때 썼던 재질들이 그대로 다 따라 들어와요. 그럼 여기 재질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얘를 수정하고 싶다, 얘를 수정하고 싶다 찾으려면 왼쪽에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갖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재질을 뽑아서 일로 갖고 와서 여기다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얘를 에디트해서 수정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스포이드 모양은 그렇게 쓰는 거고 자, 요거 자, 얘가 나름대로 중요해요. 자, 쟤는 무슨 기능이냐? 여기에 없는 거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재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불러다가 재질을 만들어 써야겠죠. 그러니까 없는 재질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볼게요. 하나. 뭘 만들어 볼까? 음,
스케치업뿐만이 아니라 뭐 3D 맥스며 마야며 뭐 브이레이며 그다음에 기타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들 중에서 뭐 엔스케이프, 라이노, 자 기타 등등 3D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예요. 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재질 외에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사이트라서 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자, 여기 텍스처란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텍스처란 부분에 들어가면 자, 재질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자, 스케치업이 없으면서 좀 특이하게 생긴 거. 뭐 이런 거 볼까요? 아니다. 뭐가 좋을까? 어, 자, 이런 거 볼게요. 이런 거 그냥. 자, 이런 모양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이미지는. 자, 이런 걸 내가 재질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G 파일로 다운로드 하나 받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뭐뭐뭐뭐뭐가 들어올 거냐? 재질이 어떤 거가 받아질 거냐?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1K, 2K, 4K, 8K 2K, 2K, 4K, 8K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해상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얼마만큼 큰 사이즈를 쓸 거냐, 작은 사이즈 쓸 거냐. 자, 보통 우리는 2K나 4K 정도 쓰시면 무난해요. 무난해. 근데 좀 디테일하고 고해상도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8K까지도 쓰기는 하는데 자, 8K는 아마 돈 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K나 4K 정도 쓰시면 무난해요. 자, 2K로 받아볼게요. 얘를 다운로드. 그러면 다운로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자, 다 받아줬다. 그러면 여기서 자, 요풀 펼쳐서 자, 이 받은 재질을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많이 나와요, 이게. 자, 많이 나오는데 여기 블렌더 파일도 샘플로 들어있고 그러는데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우리가 볼 거는 요 텍스처 안에 있는 요 이미지들만 보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스케치업에서 쓸 건 요거예요. 스케치업에서 사용할 건.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얘를 푸시풀로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얘를 눌러요. 자, 요거를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자, 이 재질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쟤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어, 뭐라고 바위 재질 뭐 이렇게 줘볼까요? 자, 영어로 주든 한글로 주든 상관은 없어요.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아, 이 재질이 뭐다라는 거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로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서 건너뛰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 볼게요. 바위 재질이 자, 여기 자, 요 부분 파일을 불러다 쓰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어떻게 요거 눌러서 파일을 어디 갔지 아까? 얘가 다운로드에 여기 필수처 자, 요거였죠?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열기. 그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나머지 다 세팅됐으면 오케이 해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하나 생기고요. 자, 여기서 페인트 버킷 툴로 자,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 재질 이런 식으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건 시프트 키를 누르건 동일하게. 그래서 자, 없는 재질을 내가 불러다가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스케치업에서 재질 표현하는 제일 기본적인 방법들이거든요. 재질을 입힌 다음에 선택하고 마우스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텍스처라는 메뉴가 있어요. 텍스처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텍스처라는 메뉴에 보면 포지션이라는 포지션이라는 이러한 메뉴가 하나 있어요. 자, 포지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 얘는 네 가지 정의에 나와요. 이 포지션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서 포지션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네 개가 나와요. 자, 요 빨간색 요거 자, 얘는 일종의 이동, 무브 기능이에요. 이동의 기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녹색 자, 얘는 로테이트, 회전의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요 노란색은 어,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디스토스? 포토샵으로 친다면 원근감, 원근감 효과를 줄 때 쓸 일 없겠죠? 평면에서 무슨 원근감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파란색은 일종의 스큐 기능, 기울기 같은 형태를 표현할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웬만해서는 잘 안 써요.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얘를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일단은 원하는 자 무브를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요. 자, 여기 기준으로 자 그다음에 로테이트 자 얘를 자, 이렇게 기울기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맞추면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 요거를 요 끝에다 맞추고 자,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 맞게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얘를 다시 한번 얘를 넣고 얘를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자꾸 움직이면 자, 크기 변화가 돼요. 스케일. 그래서 얘를 크게 보통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무브하고 로테이트를 많이 써요. 자, 요 두 가지보다는. 자, 여기서 이거 스큐, 이렇게 기울인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기울기를 써서. 근데 굳이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거기다가 디스토스를 주면 이렇게 원근감도 줄 수는 있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의 맵을 만들어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별로 쓸 일 없어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기능은 이런 기능이에요. 기능은 이런 기능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얘를 어떻게, 이 상태에서, 아, 나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아니다. 그러면 ESC 키를 눌러서 취소를 해봐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셋. 자, 리셋 시키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돈 확인. 그러면 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아요. 그럼 요거 두 개도.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포지션 요거 이렇게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 얘는 작게 얘는 크게. 이게 강제로 줄일 수는 있어요. 강제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편해요. 귀찮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텍스처 포지션. 자, 여기서 이거 수정했죠? 수정한 놈을 갖다가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자, 하나가 더 나와요. 이런 게. 아까는 없었는데. 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자, 리셋 포지션 하면 어떻게 돼? 얘를 초기화하는 거예요, 얘를. 자, 얘 수정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자, 포지션이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뭐냐, 그,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하기도 힘든 게 뭐냐면 곡면 모델링 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재질 입히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내가 벽을 만들었는데 벽이 휘어 있다. 자, 이렇게 둥근 벽이다. 라고 했을 경우.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요. 재질을 뭘 입혀보냐면 뭐가 좋을까? 자, 이런 무늬를 자, 요 재질을 여기다 입혀볼게요.
자, 원기둥에 입히면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재질이. 자, 이쪽 면에 재질이 좀 이상하게 들어갔죠. 일단은.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볼 거예요. 자, 여기다 재질을 입히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자, 얘를 자, 푸시풀로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히면 재질이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평평한 면에는 재질이 그냥 타일 형태로 잘 들어갔는데 자, 이 둥그런 형태의 모양에는 재질이 이상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얘가 자, 만약에 이게 벽화다. 여기 벽화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할 거예요. 자, 어차피 이상할 거를 할 거니까 벽화 같은 걸 하나 봅시다. 여기서 그냥 벽화 이미지를 하나, 벽화로 쓸만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서 뭐가 좋을까? 음, 자, 이런 그림. 자, 요 그림을 이것도 기울어져 있네. 그냥 이 그림을 벽에다가 벽화처럼 쓰겠다. 자, 얘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얘를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요. 벽화다. 이미지를 요거 끄고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자 얘를 불러오면 되죠? 얘를 여기다가 자 확인 적용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얘를 여기에 전체 맞게 하려면 어떻게 자, 이제 키워야 되죠. 얼마를 키워야 될까? 자, 뭐 제대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얘를 자, 여기서 포지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돈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여기다가 자, 이 재질을 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도 이것처럼 하겠다고 선택하고 자, 찾으면 안 나와요. 수정 불가. 평평한 면이 아닌 곡면은 수정 불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평평한 면에는. 둥근 면에는 수정이 안 돼요. 텍스처라는 메뉴가 사라져 버려요. 곡면을 선택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얘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이즈 조절해서 어떻게든 여기에 맞게끔 내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이것처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일단 그룹 잡을게요. 그리고 자, 요 앞에다가 면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자, 얘를 자, 앞으로 조금만 당길게요. 자, 이렇게 주고 여기에 재질을 입혀서 얘를 여기에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재질을 입힐 때 여기서 이 머터리얼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이렇게 프로젝션 이제 투영을 시킬 때는 자, 파일에 보면 임포트
추가하기, 임포트에 보면 여기 임포트 옆에 아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거 찾을게요. 이미지를. 자, 이걸 선택을 했어. 임포트를 하는데 선택한 파일이 그림 파일일 경우는 자, 이런 선택 옵션이 나와요. 그림 파일일 경우에만. 이미지냐, 텍스처냐, 뭐 매치 포토냐 그런 말이 나와. 자, 이미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림 불러오기. 자, 텍스처는 얘를 재질처럼 쓰기. 자, 텍스처를 선택하고 임포트.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내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표현해.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걸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텍스처에서 자, 프로젝트라는 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가서 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에 어디 갔지? 아, 여기에 그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자, 요거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요 뭐냐 요거 페인트 버킷 툴로 자, 스포이드 툴로 요 재질을 찍어. 자, 요 재질을 찍어서 여기로 불러들인 다음에 자, 요 재질을 여기다 그냥 적용시켜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복면에. 자, 투영시키듯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프로젝션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일 헷갈릴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재질 넣는 방법 중에서 요 방법이 제일 헷갈려요. 복면에서 깔끔하게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요 방법. 자, 해보시면서 자, 안 되는 분들은 말씀하세요.